2025년 7월 21일,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비극적인 날로 영원히 기록될 이날, 모든 것은 거대한 자연의 분노에서 시작되었다. 필리핀에서 최소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뒤 홍콩과 마카오를 핥히고 지나간 제6호 태풍 위파는 단순한 폭풍우가 아니었다. 그것은 멸망의 전조이자 대륙을 집어삼키기 위해 깨어난 고대의 괴수였다. 7월 20일 밤, 위파는 시속 175km에 달하는 맹렬한 기세로 중국 광둥성 타이산시에 상륙했다. 중국 기상당국은 위파가 내륙으로 이동하며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안일한 예보를 내놓았다. 홍콩과 마카오의 600편이 넘는 항공편을 마비시키고 최고 등급인 10호 경보를 발령하게 만들었던 위파의 위력을 과소평가한 역사상 최악의 오판이었다. 상륙 후 정확히 2분. 모든 예측을 비웃듯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현상이 발생했다. 약화되기는커녕 위파는 대륙의 불안정한 대기와 만나며 그 에너지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기 시작했다. 태풍의 눈은 맹렬하게 회전하며 주변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였고, 이내 상상을 초월하는 초대형 슈퍼볼텍스, 즉 거대한 지상 소용돌이로 변이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죽음의 기둥이었다. 회색빛 구름과 먼지, 파편으로 이루어진 이 괴물은 지름 수십 킬로미터에 달했으며 괴성을 지르며 북쪽으로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통제불능의 파괴신이 강림한 순간이었다. 슈퍼볼텍스가 지나가는 길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 도시와 마을, 농경지와 산맥이 예외 없이 갈기갈기 찢겨 하늘로 솟구쳤다. 수백만 명의 비명은 거대한 소용돌이의 굉음에 묻혀 들리지조차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볼텍스는 수도 베이징에 도달했다. 전 세계가 위성 화면을 통해 경악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수백 년간 중국 왕조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했던 자금성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마수에 붙들렸다. 황금빛 유리기와로 덮인 웅장한 정각들의 지붕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견고했던 붉은 성벽은 거대한 힘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태화전, 건천궁 등 역사의 숨결이 깃든 모든 건축물이 뿌리째 뽑혀 하늘로 솟구쳤다가 이내 가루가 되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수천 년 중국 역사의 심장이 통째로 도려내져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수백만 점의 문화유산과 함께 중국의 자존심은 단 몇 분 만에 완벽한 먼지가 되어버렸다. 베이징이 역사의 먼지 속으로 사라지고 있을 무렵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양쯔강 유역에서는 또 다른, 어쩌면 더욱 거대한 비극이 잉태되고 있었다. 위파가 쏟아부은 기록적인 폭우는 양쯔강 상류를 거대한 물의 바다로 만들었다. 이미 수주간 이어진 최악의 홍수로 한계에 다다랐던 산샤댐은 이제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며칠 전 중국 당국은 길부 외곽 구조물의 미미한 변형이 관측되었다고 인정하며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다. 초당 6만 1000톤이라는 기록적인 유입량에도 불구하고 댐은 안전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닥쳐올 파국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7월 26일, 양쯔강에 올해 들어 세 번째 대홍수가 닥치자 댐의 미미한 변형은 순식간에 치명적인 균열로 번져나갔다. 댐 전체가 거대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인류공학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길이 2.4km의 콘크리트 벽이 비명을 지르며 붕괴했다. 175m 높이까지 가둬두었던 393억 톤의 물이 해방되었다. 이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다. 대륙 내부에서 발생한 인공 쓰나미였다. 수십억 톤의 물이 높이 100m가 넘는 거대한 파괴에 창이 되어 인구 4억 명이 밀집한 양쯔강 하류를 향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돌진했다. 파국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이었다. 쓰나미는 가장 먼저 인구 1000만의 도시 우한을 덮쳤다.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물의 무덤으로 변했다. 뒤이어 난징, 허페이, 항저우,
그리고 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상하이까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 전체가 거대한 흙탕물 아래로 영원히 잠겨버렸다. 이전에 집계된 4천만 명의 이재민, 2만 8천 채의 붕괴된 가오, 141명의 사망 실종자라는 수치는 이제 비극적인 농담처럼 들릴 뿐이었다. 스탠퍼드 대학 후버 연구소의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이 경고했던 체르노빌 모멘트는 현실이 되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끔찍한 현실이었다. 가을 수확을 앞둔 중국 최대의 곡창지대가 완전히 소멸했다. 14억 인구는 이제 사상 최악의 대기근이라는 실존적 공포에 직면했다.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는 이제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중국의 전력망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고 대륙은 암흑에 휩싸였다. 중국의 산업 심장부와 내륙 수온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완전한 붕괴이자 세계의 공장이 멈춰서며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수억 명의 생사가 불투명했다. 도시와 농촌, 공장과 기반 시설이 모두 사라졌다. 문자 그대로 중국의 절반이 지도에서 지워졌다. 이 전대미문의 재앙은 비단 중국만의 비극이 아니었다. 자금성 소멸과 산샤댐 붕괴 소식이 타전되자 전 세계는 극심한 공포와 혼돈에 휩싸였다. 뉴욕, 런던, 도쿄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다.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물류 대란과 원자재 가격 폭등이 시작되었다. 각국 정상들은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지만 누구도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인류는 자신들이 쌓아 올린 문명이 얼마나 연약한지,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이 끔찍한 혼돈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은 이내 거대한 분노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분노는 하늘이 아닌 베이징의 정부를 향하고 있었다. 산샤댐의 미미한 변형이라는 발표가 얼마나 기만적인 거짓말이었는지 수억 명의 희생자들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역사상 최악의 슈퍼볼텍스를 예측하지 못한 무능함, 아니, 어쩌면 진실을 알고도 국민을 속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인터넷 통제가 끊긴 지역에서는 생존자들이 절규하고 있다. 우리의 목숨보다 체면이, 경제 성장이 더 중요했는가?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났으며 대륙을 뒤덮은 것은 거대한 물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부를 향한 끝없는 불신과 배신감의 파도였다. 태풍 위파가 남긴 것은 파괴된 도시와 무너진 댐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의 힘을 맹신하며 자연 위에 군림하려 했던 오만한 인류에게 신이 내리는 가장 무서운 경고였으며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혼돈 시대의 핏빛 서막이었다. 인류는 이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한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빠르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